9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 표현과 강론이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 구상이 지향하는 법원은 좋은 재판이라는 네 글자로 귀결됩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왕적 대법원장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청과 수평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본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 논리의 폐해를 언급한 김 대법원장은 이런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관 독립은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이 판사나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좋은 재판이 법원의 존재 이유이자 사법개혁의 지향점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인력 증원 등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하는 조직으로 법원의 체질과 조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 구성은 모두 쉼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법원이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사법개혁을 이뤄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요약하면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 조직으로 사법부를 개혁,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앵커 브리핑.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사법개혁 구상 강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심의자 최종심인 대법원과 대법관 구성 관련입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정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임기 6년 동안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김 대법원장이 서울대 법대 50대 이상 남성으로 도식화되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과중한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던 대법관 증언과 일정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고 허가제 검토 등도 공식화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친위대처럼 여겨지던 법원 행정처의 기능과 역할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직속 조직으로 사실상 군림해왔던 법원 행정처를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 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겁니다. 판사 인사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전제로 지법과 고법 이원화 및 평생 법관주의, 법관 서열 타파 등과 맞닿아 있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수평적이고 좋은 재판을 가장 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법원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조치와 개혁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 간부와 기자, PD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MBC PD수첩 최승우, 이우환 전 PD와 정재홍 전 작가 등이 오늘 검찰에 나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승호 전 PD는 검찰에 출석하며 권력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를 발본색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MB 국정원은 정말 참 국정원이 국민의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통령 개인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미친 그 상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의 MBC 관련 문건에는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역시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지난 보수정권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늘 서초동의 하루를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엔 최승호, 이우환 전 MBC PD수첩 PD와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MB정권 방송장악 수사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댓글 부대를 관리한 국정원 전 중간 간부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국정원 직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 MB 개입 관련 정황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MB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등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 10여 곳은 오늘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을 친정부 시위 등에 동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관련입니다. 수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넘어 화이트리스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치의 정점은 10월 1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근혜를 더 잡아두겠다는 검찰, MB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 이 와중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총선 대선 개입을 위한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기한자가 2013년 2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일을 겪어왔던 것일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검찰은 오늘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 청산을 위해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어느 가을날 서초동의 하루를 보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정진석 의원이랑 조현오 전 서울청장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뭐 판례 같은 게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례도 하나 있고 그거 네. 이외에도 그 국립대학 교수가 예. 강의 시간에 전자개표기 등을 조작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판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라, 이런 취지의 시험 문제를 내고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네. 아들인 노건호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전에 그 명량 그 영화에서 그 배설 장군을 뭐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1945 서울인가요? 거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인가 고발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승만 부정적으로 묘사한 드라마와 관련된 것은 네.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네. 배설 관련된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저 유명을 달리한 지 수십 년 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뭐 수백 년 된 뭐 배설 장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 대상이 되기는 되나요? 후손이라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권자에는 자손과 친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네. 자손과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검사가 이거는 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검사가 고소할 수도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뭐 분이든 아니면 뭐 정치인이든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심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고발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네. 저 사람이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처벌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 사람이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는 있기는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 민사 소송 같은 것도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족들의 유족들의 그 감정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립대 교수 사례의 경우에서 네. 노건호 씨가 해당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네.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 1심 법원에서 2,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꼭 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뭐 살아있는 분이든 돌아가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예의나 배려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경북 한 바닷가 마을에 6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부인이 농약을 건네며 이거나 먹고 확 죽어라 합니다. 남편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이 부인에겐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까요? 발단은 고기잡이 그물 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리고 오자 부인은 타박을 했고 대판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비관한 나머지 죽겠다는 남편에게 부인은 제초제를 주었고 술을 마시고 취한 남편이 부인이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겁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편의 죽어버리겠다는 발언이 실제 자살의 의도가 있는 발언인지, 다른 하나는 부인이 농약을 건네준 행위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한 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농약을 건넨 부인의 자살 방조 및 권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의 발언은 홧김에 한 말로 이른바 자살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 부인이 농약을 건넨 행위는 진짜 죽어라고 준 게 아니라 설마 진짜 마시겠어 라는 심정으로 한 자살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른바 행위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을 떠나 남편은 죽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술이 원수겠지만 그래도 내일 일어나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웬만큼 난감한 상황이나 막장극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판결을 보며 얻은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지난주 이틀 연속 리벤지 포르노 실태와 처벌 강화 필요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는 벌금형 없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 등의 몰카 일제 점검,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및 몰카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등 대책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달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오늘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내일 조사합니다. 김광복 씨는 지난 21일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서혜순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한변협은 내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엽니다. 아파트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외부 감사로 선임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합니다. (9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